자,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 가격이라든가 소득 이런 것들이 변할 때 수요량이라든가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요, 탄력성해줍니다. 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탄력적이다. 둔하게 반응하는 걸요, 비탄력적이다 해줍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그 수요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앞쪽에 써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수요 같은 경우는요, 해당자와의 가격, 대림아파트의 시장 가격이라든가 소득 수준, 그 다음에요, 주변에 있는 삼성 아파트의 가격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해당자와의 가격,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판매량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기타 이제 인건비라든가 자재 가격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술 수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변할 때 수요량이라든가 판매량이 크게 변하는 것을요 탄력적, 작게 변하는 걸요 비탄력적이집니다. 그때 자, 가격이 변할 때 해당재와의 소비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줍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변할 때, 자,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먼저 가격이 변할 때 판매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게 그래도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특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중요합니다. 영화로 친다면 요거 이제 주연급, 요거는요 조연급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요 엑스트라급도 있는데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이런 거를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재와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와의 소비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를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해 줍니다. 요거는 엑스트라급인데 그래도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랑 얘랑 묶어서 뭐 계산 문제 물어봅니다. 얘랑 얘랑 묶어서 계산 문제 물어보는 바람에 요것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맨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소비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인데, 이때 이제 금액을 가지고 계산했다가는 부동산끼리, 재화끼리 비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변화율 가지고 그 계산합니다. 가격의 변화율이 예를 들어 10% 변했을 때 소비량이 그거 이상으로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측정하려고 하는데 이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냐면 자 이렇게 이제 분수식으로 가격이 10% 변했을 때 소비량이 더 크게 변할 수 있고 더 작게 변할 수 있죠. 이렇게 측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가격과 소비량은 항상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예외가 없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감소하죠. 항상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예외가 없는 한 다 플러스죠. 그러니까 부호 자체를 무시하려고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절대값. 그래서 절대값 씌웠다는 얘기는 부호 무시하고 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때에도 부호 무시하고 계산하시고 답을 할 때에도 부호를 무시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다만 나중에 그 계산 문제 나올 때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컨대 가격이 이제 부호는 무시하고 10% 상승했을 때 10%가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90%를 줄이려고 한다. 90%를 줄이려고 한다.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네요. 자 그러면 원래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나야 되지만 부호는 무시하고 답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네요. 90을 10으로 나누면 9죠. 9는 1보다 크다 이런 걸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해줍니다. 이번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요 1%만 줄이려고 한다. 상당히 둔하게 반응했네요. 자, 요거는요. 자, 1을 10으로 나니까 0.1이니까 1보다 작네요.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다 해줍니다. 비탄력적. 1보다 작은 거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도
딱 10% 줄이려고 한다. 그럴 경우는 똑같이 반응했죠. 그때 1이 됩니다. 이런 걸요. 단위 탄력적이줍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큰 거를요. 탄력적, 1보다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은 거를요. 비탄력적.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가 똑같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단위, 이때는 1이 됩니다. 이때는 단위, 똑같은 단위로 변한다 해서 단위 탄력적이 됩니다. 이걸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의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이 콜라 같은 게 있고 쌀 같은 게 있는데, 쌀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가격이 이만할 때 이만큼 구입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량이 팍 줄어들었네요. 올라가니까 팍 줄었네요. 왜 그러냐면은 콜라 같은 경우는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편의점 들어가서 냉장고 열었더니 콜라 가격만 무지하게 오른 거 아닙니까? 뭐라 비싸. 너 아니라도 주변에 맥콜, 환타, 사이다, 비타 500, 별의별 게 다 있죠? 안 사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크게 줄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가격이 하락하면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재화 중에 콜라 가격만 하락했으니까 소비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체재가 많을 경우는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탄력적. 근데 쌀 같은 경우는요. 볼게요. 쌀의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쌀 가격이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올랐는데 소비량이 거의 안 줄어들었죠. 그 이유는 자, 이 쌀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밥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 이 쌀이 그냥 주식 아닙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기 뭐 외식을 하지 않은 이상 거의 밥을 해먹죠. 그러니까 그 대체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도 크게 안 줄어듭니다. 반대로 쌀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크게 안 늘어난다는 얘기죠. 먹는 양 거의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재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형태를요. 탄력적인 수요곡선, 이런 형태를요. 비탄력적인 수요곡선이다. 이런 것들은요. 1보다는 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1보다는 작다입니다. 10% 올라가니까 90% 줄이려고 하고 10% 올라가니까 1% 줄이려고 하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이거 완만한 형태를 탄력적, 이게 급한 형태를요 비탄력적이라는데 공급선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똑같이 이제 지나간다고 치자. 이때 만약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요 이렇게 볼게요. 얘는요 가격이 조금 하락합니다. 조금. 근데 똑같은 폭으로 얘도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팍 떨어집니다. 팍 떨어져요. 그래서 자 이것도 그림을 그릴 줄 아시면 돼요. 이런 걸요. 이렇게 B가 더 크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더 크게 변한다는 얘기죠. 수요관이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더 크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시고 자 이번에는 자 이걸 이제 일반적인 탄력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형태는 이렇게 했는데 이걸 좀 극단적인 경우도 알아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수평일 경우는요. 자, 이런 걸 완전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현재 가격에서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눈곱만치만 하락하려고 해도 무한대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한대를 뭘로 놔도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탄력도가 무한대다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아예 수직의 형태로 그린다면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소비량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량이 그대로 변화가 없으니까 0을 뭘로 놔도 0이 됩니다. 이런 걸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이렇게 그린 게 있는데 이거는 수요곡선 아래의 면적이 같은 점들을 쭉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아래의 면적하고 같은 점을 연결한 건데 이때는요. 단위 탄력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는 탄력적이고 어떤 거는 비탄력적으로 그 형태가 되나 요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려지는 걸요. 탄력적이다. 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형태를요. 비탄력적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탄력적인가 좀 알아볼게요. 먼저 4세대 주장이 비싸용 해갖고 자, 먼저 이 사치품일수록 자, 필수품보다는 탄력적이다 집니다. 사치품.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 귀걸이라고 치자. 귀걸이.
귀고리 이런 거를 사치품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비누라고 치자. 비누 이런 거를요 필수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누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비누칠 안 할 수 없는 거죠. 크게 안 줄어듭니다. 아주 옛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귀고리 가격이 오르면 뭐 이렇게 비싸? 근데 옛날에 끼던 거 끼겠다는 얘기죠. 크게 줄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치품일수록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시장 전체로 따진다면, 전체 시장으로 따진다면은요, 비탄력적인데, 시장을 점점 세분화한다면 그만큼 대체재가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분화할수록 예컨대 주택이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주택을 대체할 만한 재화를 찾는 것은 상가나 공장을 찾아야 되죠. 이렇게 전체로 따진다면 크게 안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주택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별로 아니면요 A지구 아파트, B지구 아파트, C지구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자는 용도별로, 지역별로 무지하게 많을 수 있죠. 점점 세분화할수록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대체재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콜라 같은 거는 대체재가 많죠. 그러니까 탄력적인데 쌀 같은 경우는 대체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탄력적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거용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비해서 같은 용도별로 따진다 하더라도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비해서는 주택이 더 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장을 대체할 만한 자를 찾아라. 대체재가 뭡니까? 받고 소비해도 상관없는 재화가 있죠. 이러고 공장 대체재라는데 공장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걸 대체재를 찾는 거 힘들 겁니다. 크게 안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아파트는요,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아파트죠. 전부 어디 가나. 그렇기 때문에 대체재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크게 줄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단기고 요거는 장기라고 치자. 그러니까 단기일수록 비탄력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을 길게 잡는다면 탄력적이 됩니다. 예컨대 이게 임대주택이라고 치자. 이번 달에 임대료가 갑자기 올랐다고 해서 아이고 나도 집 한 채 사야 되겠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집 사는 때는 집 살려면 돈도 모으려고 하고 하다면 시간이 꽤 걸리죠. 그러니까 크게 안 줄어듭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안 되겠다 대출 끼고 아파트 사야 되겠다는 얘기죠. 크게 줄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쌀수록 가계소득에서 차지한 비중이 클수록 얘는 콩나물이라고 치자. 콩나물 글씨가 잘 안 써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자, 이때 평면 TV라고 치자. 300만원짜리. 그럼 콩나물 가격이 1000원에서 20%인 1200원 올랐다고 해서 아이고 나 못 사겠다라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가계소득에서 차지한 비중 자체가 크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안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TV 가격이 100만원에서 120만원 오르게 되면 요거 샀다가는 애들 학비를 못 줄 판이죠. 그러니까 크게 줄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가 다양할수록 예를 들어서 요거는 아마 그린벨트 내에 있는 땅이라고 치자.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내에 있는 땅이고 이거는 일반적인 토지라고 치자. 일반적인 토지, 용도가 다양한 일반적인 토지.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 있는 땅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개미떼처럼 사겠다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크게 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건물도 못 짓게 하고 하니까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크게 안 늘어난다는 얘기다. 근데 일반적인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면 하락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치품일수록 탄력적이다. 점점 세분화할수록 탄력적이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주거용이 상업용, 공업용보다는 탄력적이고 단기보다는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그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요게 임대주택이라고 치자. 임대주택이라고 친다면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임대주택이라고 친다면 먼저 요거부터 알아볼게요. 만약에 공급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자. 이렇게 이게 이제 원룸이라고 치자. 그러면 어떤 하나의 원룸이라고 친다면 만나는 점이 있죠. 여기서 이제 균형 임대료하고 균형 임대량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대량이 결정되는데 이때 요 아래의 면적이 있죠. 요 아래의 면적, 요게 바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총 지출 한도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거 볼게요. 만약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급하게 그려지는 걸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지는 걸요,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임대를 올려도 뭐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거의 안 줄어든다는 얘기다. 얘는요, 임대를 올리면 크게 줄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갈 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대체재가 많다. 대체재 거의 없다 해주면 되죠. 이때 공국선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치자. 그러면 이 아래의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인데, 만약에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얘기는요, 받고자 하는 임대를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 수입이요,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팍 늘어났네요. 팍 늘어난 이유가, 자, 뭐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거의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올렸겠다. 그러니까 임대 수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를 올리는 게 유리하네요. 자,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공국선 이렇게 지나갔다고 치자. 이렇게 지나가면 이 아래의 면적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인데 임대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공국선은 상향으로 이동시켰다는 얘기다. 그러면 임대 수입이 팍 줄어들었네요. 이렇게. 팍 줄어든 이유가 다 나갔다는 얘기죠. 거의 다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비량이 확 줄어드니까 임대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를 올렸다가는 다 나가니까 오히려 자꾸 낮춰서 계속 살게 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한 거를 총 정리한다면 비수 비례다. 이렇게 비탄력적일 때, 자, 임대 수입은요, 비탄력적일 때 임대 수입은 비례한다. 그러니까 임대를 올리면 임대 수입이 증가하고 내리면요,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반대로 해주면 되겠네요. 임대를 올리면 임대 수입은 감소하고 임대를 내리면요, 임대 수입이 증가한다.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여기 정리하시면 돼요. 비수 비례다 해주면 돼요. 자,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탄력적일 때와 비탄력적일 때를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요, 자, 요거 하나만 더 해본다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만약에 단위 탄력적일 때는요, 이렇게, 이 수역선 아래의 면적이 같은 점들을 쭉 연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임대료 때는 임대수 이만큼인데, 올리더라도 임대 수입은 변함이 없죠. 왜냐하면 아래의 면적이 같은 점들을 연결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요, 임대를 이걸 단위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임대를 올리든 내리든 불변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올리든 내리든 불변이다. 지금까지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알아볼게요. 이 시간에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이거는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인데, 가격의 변화율이 10% 변했다. 그럴 때는 10% 올랐다. 그러면 공급량이 더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이런 걸 나타내는 척도를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줍니다. 자, 이때 이 가격과 공급량은 항상 비례하거든요. 예외가 없는 한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증가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가 나옵니다.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절대값을 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둬도 항상 플러스입니다.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부호를 무시하려고 절대값 씌웠는데 얘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놔둬도 항상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냥 놔둬도. 그러면 자, 그대로 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자, 이때 이렇게 써놓고 볼게요. 써놓고. 자, 가격이 10% 상승했는데 공급량은요. 자, 가격이 10% 올랐는데 부호는 무시해서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공급량은 2%만 늘리려고 한다.
상당히 둔하게 반응했네요. 그러면 이런 걸, 자, 죄송합니다. 여기는 한 80% 늘리려고 한다. 진짜 이 먼저 할게요. 80%. 그러면 상당히, 자, 이 민감하게 반응했죠? 이런 거를요,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는요, 80을 10으로 하니까 8이죠? 1보다 클 경우는 탄력적입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은 2%만 늘리려고 한다. 상당히 둔하게 반응했네요.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2를 10으로 나누니까 0.2죠? 1보다 작은 형태입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도 딱 10% 늘리려고 한다. 똑같이 반응했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단위 탄력적이다 해서 1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가격이 10% 변할 때 공급량이 더 크게 변하는 거를요, 탄력적, 작게 변하면요, 비탄력적, 똑같이 반응하는 걸요,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단위 탄력적. 이걸 그림의 형태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리는 걸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형태로 그리는 걸요,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요 지역은 건축 인허가 받기가 용이하다고 치고 이 지역은요 용이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량이 팍 늘어났네요. 이렇게 팍 늘어난 이유가 시청에서 인가를 잘 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게 늘어납니다. 근데 요 지역은요 가격이 이만할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크게 안 늘어났죠. 왜냐하면 자 시청에서 인가를 잘 안 내주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비탄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요 탄력적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형태를요 비탄력적이집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요 탄력적, 이렇게 급한 형태를 비탄력적인데 수요 곡선은 똑같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만약에 이때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요 가격이 조금밖에 안 올라갑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팍 올라가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B가 더 크다.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요 더 크게 변합니다. 이렇게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이제 변하게 되면 가격은 더 크게 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를 탄력적,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형태를 비탄력적인데 다소 극단적인 경우에 만약에 수평의 형태는요 가격이 눈꽃만치만 올라가려 하더라도 무한대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눈꽃만치만 하락하려 하더라도 무한대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극단으로 변했네요. 이런 걸 완전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대를 뭘로 놔도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직의 형태는요. 가격이 이만할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급량의 변화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0을 뭘로 놔도 0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요. 완전 비탄력적이집니다. 그리고요. 이걸 원점이라는 겁니다. 원점부터 출발한 직선의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요. 경제학을 공부하셔야 정확히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암기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는요. 단위 탄력적이집니다. 탄력도는 1이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는 탄력적, 어떤 경우는 비탄력적인가 볼게요.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건축 인허가가 쉬울 경우는 탄력적, 인허가가 어려울 때는 비탄력적,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 이럴 경우는 탄력적, 용도 전환이 용이하지 않고 그러면요 비탄력적, 뭔가가 쉬울 경우에는 탄력적입니다. 쉬울 경우에는 탄력적인데 만약에 여기서 생산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탄력적이 됩니다. 얘는 이제 어선이라고 치자. 어선. 어떤 배 만드는 회사, 대우조선 해양이 있다면 어선이 있고 유조선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어선은 유조선에 비해서 덩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대 만들 수 있다고 치자. 이렇게 유조선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1년에 한 대 만들 수 있다 치자. 그럼 똑같이 측정 기간을 1년으로 잡아봐요. 1년. 근데 어선 가격이 오르면 1년 동안에 12대 늘릴 수 있죠.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조선은요,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한 대밖에 못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급한 형태로 해줍니다. 그래서 생산의 소요된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 길수록요 비탄력적인 형태가 됩니다. 근데 측정 기간을 요건 한 6개월로 잡고 요거는요 6개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자, 한 3년 정도를 잡아봐요. 3년. 길게 잡아볼게요. 장기로 잡을게요. 측정 기간을.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요. 아파트 지어서 팔고 싶은데, 예, 이게 6개월 동안에 늘리는 거 힘들겠죠? 많이 못 늘립니다. 근데 3년 정도라면 많이 늘릴 수 있죠. 그러니까, 자, 측정 기간이 자꾸 길수록 탄력적이 됩니다. 요것만 자, 기억하시면 돼요. 뭔가 쉽고, 생산 기간은 짧고, 측정 기간은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 나머지는요, 엑스트라급은요, 부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플러스가 나오냐, 마이너스가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할 때 소비량이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이런 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는데, 이거는 부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 신도시에 있는 고급주택 이런 것들은 소비량이 크게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도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플러스가 나옵니다. 근데 열등제 같은 경우는 달동네는 저급주택은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죠.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제는 플러스, 열등제는요 마이너스 이렇게 좀 돼요. 이번에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여기서 교차라는 것은요,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을 얘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의 소비량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척도를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줍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해당 재화의 소비량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이때 자,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를 오비맥주,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를 하이트라고 하죠. 그러면 하이트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하이트는 안 사려고 하고 오비는 더 사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플러스가 나옵니다. 대체재 간에는 플러스. 이번에는 커피와 프림이 있다고 치자. 커피 입장에서 프림이 보완제인데 보완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프림 가격이 오르니까 프림은 안 사려고 하죠. 덩달아 커피도 덜 사려고 하겠네요.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하니까 마이너스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제는 플러스, 죄송합니다. 대체제는 플러스, 보완제는요, 마이너스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해서, 맞물이 확인 지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기보다 단기일수록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면 1보다 작은 거죠. 탄력도가 작다지고, 탄력적이면 1보다 크죠. 탄력도가 큽니다. 그래서, 자, 단기보다는 장기가 탄력적인가, 단기는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단기일수록 비탄력적이다. 탄력도는 작아지는 겁니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도는, 탄력적이 되니까 탄력도는 커진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있는 땅보다는 용도가 다양한 땅이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경우는 비수비례다 해갖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급한 형태, 이게 완만한 형태를요,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탄력적이다. 이 급한 형태를요, 비탄력적이라 하는데, 이 비탄력적일 때는요, 임대료 오르게 되면 임대수입이 팍 늘어납니다.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서 증가합니다. 임대 수입은.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4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4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가격이 10% 상승하면 얘는 가격과 공급량 비례하죠. 그러니까 얘랑 곱하니까 4%가 됩니다. 4% 증가한다 해줘야 돼요. 가격이 10% 상승하면 공급량은 4% 증가한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4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자, 이거는 부호 무시하고 답하는데 해석은 할 줄 아셔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4면 가격이 10% 하락했답니다. 10% 하락했다. 그러면 얘는 하락하게 되면 소비량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4%가 증가했겠네요. 증가한다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얘는 부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0.4라는 얘기는 말이 없으면요, 플러스 0.4라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0.4라는 얘기는 소득이 10% 증가하면 소득은요 10% 증가하면 소비량은 4% 증가한다는 얘기죠. 해당 지역의 소비량은 4%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플러스라는 얘기는 얘가 증가할 때 얘도 같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자, 공급이 이 그림을 좀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잠깐만요. 자, 이렇게 공급 곡선이 좀 완만한 형태로 있는 거를요. 자,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형태를요. 자, 뭐라고 하냐면 자, 비탄력적 이런 걸요.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이때 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이렇게 이제 증가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니까 가격은 조금 올라갔네요. 근데 얘는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팍 올라갑니다. 자, 비가 더 크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변합니다. 크게 상승한다. 그 다음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면요 수평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수평.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공급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가격은 변함없고 균형량만 증가했네요. 그래서 자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불변이다. 맞습니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플러스일 경우는 정상제, 마이너스일 경우는요 열등제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자 계속해서 이걸 기초로 해서 문제를 자꾸 풀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